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31강으로 내 종잣돈이 3천만 원 전후일 때, 경매로 투자 가능한 그 투자 물건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정도 작은 규모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제가 투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또 하나는 이제 지분 투자에 보면 상당히 작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라고 이제 한번 이 강좌를 마련해 봤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처음 낙찰 받았던 물건이, 그러니까 3천만 원입니다라고 할 때 3천만 원 전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이 앞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만 원 아래대로 영찰을 한 사례도 있었지만, 실제 이거는 제가 낙찰 받았던 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매를 이제 처음 낙찰을 받았던 게 이제 1996년 경기도 성남에 있었던 이제 구시가지 태평사동입니다. 수정구 태평사동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제 단독주택집. 어떻게 생긴 집이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그 집이 20평지 땅에 요거는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생겼던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은 없었고, 실평수로는 이게 한 13평 정도 됐고, 여기가 13평 정도 됐고, 여기 이제 2층이, 여기가 지하 1층, 반지하, 그 다음에 1층, 여기 2층, 이렇게 생긴 집을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감정 가격이 7,500만 원이었었어요. 7,500만 원일 때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4,162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제 이름으로 낙찰 받았던 물건이어서 제가 이제 끝전까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4,162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비용 알파까지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들었을 거 아닌가 봐요.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 돈이 5천만 원이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를 3천만 원은 빌려왔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락잔금 융자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말하는 우리가 요즘 접하고 있는 경락잔금 융자는 아닌데, 이제 그냥 그렇게 보시죠. 이건 이제 빌려온 돈이다, 차입금이다, 그렇게 보자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여기 순수히 내 돈이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내 돈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짜리 하나 하는데 3천만 원 빌려갖고 2천만 원을 이제 차입을 2천만 원 내 돈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명도 끝나고 나서 세를 주니까 어떻게 세를 줬냐면, 여기가 1,500만 원, 반지하가, 그 다음에 여기가 3,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로 전세가 얼마가 나갔냐면 따져보세요. 5천만 원에다가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팔은 상태에서 7,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온 전세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이제 투자 전략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 차입금 3천은 이제 갚았고, 반지했고, 요놈 당초 내 돈이었고, 2천만 원 내 돈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얼마가 생겼냐면 2,500만 원이 생겼다 그 얘기시잖아요. 여기서 빼보면 3,000, 2,000, 2,500. 그래서 요놈 이제 뭘로 전세 보증금만으로 추가로 2,500만 원이 생겼다 그 얘기세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서 깡통 물건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가 요놈을 제가 이제 바로 제가 낙찰받았던 집 옆집이 문방구였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저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정확하게 1년 뒤에 얼마에 팔았냐면 1억 1천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1억 1천에 팔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요때까지 받아먹은 어쨌든 전세보증금 팔 때는 이걸 감안하고 돌려주고 이제 나머지 차익만 받았을 거 아닌가 봐요. 이게 7,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매각을 했으니까, 매각할 때 얼마를 더 받았다는 얘기냐면 3,500을 더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의 자금으로 2천만 원을 가지고서 얼마가 남았냐면, 요런까지 합해보면 한 6천만 원 정도에 1년에 벌었어요. 당시에 제 연봉이 제가 신용공부 다닐 때 연봉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경매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제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면
요놈만 가지고서 지금, 자, 이거는 이제 그때 이야기고, 지금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럼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우자 그러면, 경매는 뭐가 있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경매 가격을, 총 투자 금액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 그러면, 아시잖아요. 이제 응찰 가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소유권 이전 비용, 그 다음에 또 한 번, 요놈 더하기, 그죠? 요놈 더하기 또 한 번 뭐가 있냐면, 아시겠죠? 여기 뭐다? 인수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 얘기세요. 인수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앞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기초강좌에서는 한 39강까지 찍어서 경매 일반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해서 뭐 예를 들어 대항력이 어떻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어떻습니다. 인수주의가 어떻습니다. 말소주의가 어떻습니다. 권리 분석이 어떻습니다. 취소선 배당이 어떻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한 100강 정도를 찍어서 이 동영상 강좌만 들어도 경매 기초, 오프라인 기초반을 다닌 그런 효과를 얻도록 제가 이제 한 100강 정도로 세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을, 그런 동영상 강좌를 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초 들어간 가격 더하기 추가로 물어줘야 되는 게 인수금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동영상 강좌나 다른 수업에서 들어보셨다고 하시겠지만, 이 인수주의가 있으면 추가로 물어줘야 됩니다. 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인수주의. 그러니까 추가로 물어주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번 따져보자세요. 어떻게 따져보자냐면 총 투자 금액이 1억 원짜리 경매 물건이 하나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세요. 그러면 A는 5천에 낙찰받고 추가로 알파가 5천이라고 가자지. 이해하셨죠? 1억이니까 들어가는. B는 어쩌냐면 3천에 낙찰을 받았으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같아야 되니까 인수금액이 얼마다? 인수금액이 7천이다. 그 얘기죠. C는 어쩌자는 얘기냐면 C는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인수가 어떻게 되냐면 인수가 9천만 원이 돼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 어떤 물건이 훨씬 더 우수한 물건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수금액이 많으면 많은 물건이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C가 훨씬 더 우수한 물건이다. 그 얘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1억짜리를 낙찰받는데 이 인수지라는 녀석을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 얼마에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에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세요. 이게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하다세요. 수익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차피 수익률이라는 건 인수한 금액까지도 수익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자기 들어간 돈 대비 얼마가 남았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낙찰받은 금액을 만약에 1억 5천에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1억 들어가가지고 5천 남기고 매각을 했다고 친다 하면, 봐보세요. A 경우는 5천 넣어서 5천 남았으니까 수익률이 100%로 계산이 되잖아요. 기간은 무시하고 그냥 저거를 연수익률로 따지자 그러면 혹자는 120%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 따지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간 돈이 5천이었는데 나온 돈도 5천이 나오면 그냥 100% 수익률로 보자세요. B는 어쩌냐면 B는 3천 투자했는데 5천이 남았습니다 하면 한 1.75배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1.7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그렇다세요. 여러분 1천 넣어서 5천 나왔으니까 수익률이 몇 배냐면 5배예요. 그냥 500%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처음 경매를 하신 분, 아까 제가 실제 낙찰 받았던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돈 2천만 원 가지고서 요렇게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요 놈에는 뭐가 없었다. 이렇게 인수주의를 세팅시켜서, 그러니까 차입금만 가지고서 태평동에 있는 물건 낙찰 받아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왕 공부를 하신 거라면 이 차입금하고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물건까지를 이렇게 믹스시켜서 응찰을 하시면 그런 물건을 골라내실 수 있고, 그런 물건을 낙찰 받으실 수 있으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3천만 원 전후라면 투자할 물건이 굉장히 여러 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천만 원인데 좀 규모가 있는 물건이라면 한
친한 지인분들, 잘 이렇게 큰 마찰이 없을 분들하고 공동 투자를 하신다면 한 3명 정도가 모이면 한 1억 정도는 모으실 수 있잖아요. 경매 시장에서 1억이면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 3억에서 5억짜리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수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경락장 운용자까지 동원하면 한 1억 원 가지면 5억짜리도 낙찰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수익률 100%만 내고 나오셔도 되잖아요. 수익률 100% 내고 나올 물건들은 뭐 많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제 140강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좀 이제 특이하거나 뭐 투자 가치가 있거나 그런 물건들을 제가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녀석들을 그 경매 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종잣돈 3천만 원 가지고서도 투자할 물건들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